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석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 중에 이동평균선에 관련된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저는 미리 읽고 추천사를 썼는데요. 이동평균선의 모든 것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책 한 권에 모두 담겨져 있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개의 이동평균선만 활용하는 간단 명료하고 이동평균선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고맙게도 출판사 측에서 10분께 이 책을 증정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영상 아래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좋은 책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동평균선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과 함께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어느 시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기 드물게 책 한 권이 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이동평균선 대순환 분석, 눌림목 매수는 언제 해야 할 것인가, 이동평균선의 간격을 통해 추세를 읽어내는 법, 손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4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이와 같은 서문을 쓰고 있는데요. 초보 투자자를 대상으로 썼다. 5장 대순환 MACD는 중상급자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또한 이동평균선을 3개 사용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뿐만 아니라 중상급 투자자에게도 유용한 투자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인데요. 저자께서는 엣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엣지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의미한다.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각 국면이 있는데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한지 책에 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동평균선 대순환 분석인데요. 대순환 분석이란 3개의 이동평균을 사용함으로써 가격의 움직임이 어떤 국면에 있는지 알고 상승과 하락의 힘 관계를 분석하는 수법입니다. 이 수법의 장점은 장기 트레이딩이나 단기 트레이딩에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대순환 분석인데요. 여기서 원 안에 단기, 중기, 장기라는 것은 3개의 이동평균선이 나열되는 패턴입니다. 위에서부터 단기, 중기, 장기 이와 같은 패턴이고요. 총 6개의 스테이지로 나눠 있는데요. 각 스테이지별 대응법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스테이지에서 하나둘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1스테이지는 안정상승입니다.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움직임이 빠른 단기선이 상승하고 시간이 지나서 중기선이 단기선에 이어서 상승을 하고 마지막으로 움직임이 둔한 장기선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이동평균선 배열은 단기, 중기, 장기의 순서가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정배열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트로 보면 이와 같이 단기, 중기, 장기의 순서대로 배열되는 상태인데요. 이때 대응 전략은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개의 이동평균선이 전부 우상향인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시작한다. 우상향인 것을 확인해야 된다. 특히 3개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계속 벌어지는 상태에서는 더욱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때는 상승폭이 커지는 단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 보시면 3개의 이동평균선이 전부 우상향이 아니라면 안정상승기라 해도 짧은 기간에 끝나고 박스 장세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즉 3개의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상향 구조가 아니라고 하면 주가의 상승은 단기에 멈추고 이렇게 박스권으로 갈 수 있으니 예의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스테이지 하락 변화기 1 상승량의 종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는 움직임이 빠른 단기 이평선이 제일 먼저 하락으로 전환되고 중기선을 하향 교차하며 그 결과 이동평균선으로부터 중기, 단기, 장기의 순서가 된다고 합니다. 차트를 보면 중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하향 돌파하고
중기, 단기, 장기인 상태인 요 구간, 이 변화기가 2스테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변화기에서 매매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2스테이지는 1스테이지에서 신규로 취했던 매수 포지션을 청산할 타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더라도 중기선과 장기선이 안정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면 포지션을 유지해라. 이와 같은 형태겠죠. 중기, 장기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단기선이 일시적으로 교차할 때는 좀 더 지켜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하락 추세에 접어드는 첫 조짐이므로 매도의 선발대를 검토하며 대비하자. 선발대란 이야기를 저자는 많이 하는데 선발대란 새로운 포지션, 매수든 매도든 가질 때 먼저 본래 생각했던 양의 일부만 취하는 것입니다. 즉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은 일반적으로 단기선이 장기선과 교차해 3스테이지 하락장의 입구로 이행한다. 대다수의 경우가 이와 같은 형태로 가면 하락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기선이 상승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 경우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하락으로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단기선이 장기선과 교차하지 않으면 위를 향해 이게 중기선인데 중기선을 이렇게 상향 돌파하면 1스테이지로 돌아가게 된다. 1스테이지는 안정상승입니다. 상승 추세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때는 오신호 가능성을 염두하고 이때는 상승장의 눌림목일 가능성이 있다. 즉, 이 스테이지에서는 장기선의 기울기가 중요하다. 체크를 해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3스테이지인데요. 하락 변화기 두 번째입니다. 하락장의 입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스테이지 상태에서 하락 경향이 더욱 계속되면 단기선이 장기선까지 뚫고 내려가고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 차례대로 중기, 장기, 단기의 순서가 된다. 그야말로 하락장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지에서 결국 단기선이 장기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중기, 장기, 단기의 순서가 되면 이거는 하락장의 시작이다. 이때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샀다면 전부 청산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락장의 입구에서 실제로 조기 주문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스테이지 상승장의 기간이 어느 정도 길었을 것. 그리고 상승장, 그 다음에 상승장의 종언, 그 다음에 하락장의 입구 순서대로 이행해왔을 것. 순행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순행과 역행,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차례대로 진행됐을 것. 그리고 단기선과 중기선이 우하향하고 장기선도 평행 상태에 가까울 것. 단기선과 중기선이 우하향하고 장기선, 상승하던 장기선도 평행 상태에 가깝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락장의 입군이 빨리 도망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4스테이지 하락 안정기입니다. 이때는 계속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움직임이 빠른 단기선이 하락하고 이어서 중기선, 장기선 차례대로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이동평균선 배열이 위로부터 장기, 중기, 단기의 순서가 된다. 우리가 말하는 역배열입니다. 보시면 단기 평선이 먼저 하락하고 이어서 중기, 그 다음에 장기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는 세 이동평균이 전부 우하향인 것을 확인했다면 신규로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양방향으로 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주식을 사고 팔고만 한다라고 하면 역배열 상태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1스테이지, 우리가 보통 상승장은 천천히 진행되는 데 비해 4스테이지, 하락하는 추세는 속도가 빠른 특징이 경험적으로 발견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5스테이지입니다. 상승 변화기 하락장의 종언입니다. 줄곧 하락하던 주식이 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움직임이 빠른 단기선이 제일 먼저 상승으로 전환돼서 중기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그 결과 이동평균선이 위에서부터 장기, 단기, 중기의 순서가 된다. 다만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으니 잘 대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응 전략을 주는데요.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더라도 단기가 중기를 교차하더라도 중기선과 장기선이 안정 하락을 지속할 경우에는 그대로 일시적인 반등이니 사지 마라.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팁은 다음과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접어드는 첫 조짐이므로 매수 선발 때 우리 분할 매수를 검토하며 대비한다. 선발대란 새로 포지션을 가질 때 먼저 본래 생각했던 양의 일부만 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기 변곡에서는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은 4스테이지의 하락이 단기간에 끝나버렸을 경우 박스 장세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 하락이 급격하게 하락해서 반등하게 되면 박스권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단기선이 계속 상승하고 있을 것, 중기선의 하락이 끝나고 거의 평행해졌을 때가 매수 포지션을 취하기 좋은 조건이다. 보시면 단기선이 중기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중기선이 이렇게 평행해졌을 때가 매수하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이평선의 간격, 이평선의 방향성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데요. 그 다음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단기선이 장기선과 교차해 상승장 입구로 이행하지만 장기선의 하락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 경우, 장기선이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을 경우, 그리고 단기선이 돌파하지 않고 하락하면서 중기선을 하향 교차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 즉 하락장의 일시적 반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측하기 위한 힌트는 장기선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마지막 6스테이지입니다. 상승 변화기 두 번째 상승장의 입구입니다. 5스테이지 상태에서 상승 추세가 계속되면 단기선은 장기선조차 뚫고 올라가며 그 결과 이동평균선은 위에서부터 단기, 장기, 중기의 순서가 된다. 그야말로 상승장의 시작이다. 단기선이 첫 번째 중기선을 뚫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장기선까지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본격적인 상승장의 시작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응 전략은 매수 포지션의 조기 주문을 검토한다. 주식 사는 것을 고려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도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실제로 조기 주문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첫 번째,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길었을 것.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고 하락장을 종언하고 다시 6스테이지 순서로 이행해 왔을 것. 이걸 순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기선과 중기선이 우상향이고 장기선도 평행 상태에 가까울 것. 즉 단기선과 중기선이 우상향이고 장기선은 평행에 가까워야 실제로 조기 매수 주문을 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스테이지가 마지막인데요. 이걸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주가가 이와 같은 사이클로 움직이는데 상승장인 1스테이지, 그리고 변화기인 2, 3스테이지, 하락 추세인 4스테이지, 그 다음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한 변곡 시기가 5, 6스테이지, 그 다음에는 안정상승을 하는 1스테이지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인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변곡 시기는 짧은 이행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인 1스테이지와 하락 추세인 4스테이지보다 짧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 대응을 잘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스테이지 상승 추세죠. 안정상승기와 4스테이지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하락 추세는 기본적으로 오래 계속된다. 그리고 2스테이지, 3스테이지, 그리고 5, 6스테이지는 이행기, 변화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 만약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스테이지가 짧고 변화기인 2, 3, 5, 6 스테이지가 길 때는 박스권일 상태가 가능성이 높다. 즉 추세가 없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사고 언제는 거들떠 보지도 말아야 되는가?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이익을 내기 쉬운 대변동 장세는 1년에 몇 번 정도이므로 움직임을 예측하기 쉬운 상태일 때 확실한 이익을 내자. 주식이 계속 하락할 때는 쳐다보지 말고 이와 같이 안정상승기에 사서 수익을 극대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자께서는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 변동이 적은 투자 대상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상승과 하락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움직이는 주식들에 적합하다는 이야기고요. 1스테이지 안정상승기와 4스테이지 안정하락기를 절대 놓치지 말자고 합니다. 이익을 내기 어려운 시기에는 무리하지 않는다. 이익이 내기 어려운 시기는 무엇일까요? 보시면 이겁니다. 역행을 빈번하게 반복하는 시기. 원래 1부터 6까지 순환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를 종종 역행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는 매매를 해봤자 수익 내기 쉽지 않다. 그리고 1스테이지 혹은 4스테이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단기간에 끝나버릴 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추세가 불분명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익을 내기 어려운 시기다. 그 다음에 이행기 2, 3, 5, 6 우리가 상승장과 하락장의 변화기에는 이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된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3개로만 6개의 국면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고 독특한 분석인데요. 추가적으로 더 보시면 눌림목 매수는 언제 해야 할까? 눌림목 간파 포인트는 중기선과 장기선이다. 단기선이고 가격이 하락했더라도 중기선이나 장기선이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때는 눌림목이다. 여기입니다. 보시면 장기선이 상승하고 있고 단기선이 중기선을 하향 돌파한 후에 다시 위로 돌파하면서 주가 아래 단기, 중기, 장기가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상승 초입에 못 샀다라고 하면 눌림목의 포인트가 되니 이때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이렇게 간격이 벌어질 때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사는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동평균선 간격을 통해 추세를 읽어낸다는 건데요. 안전상승, 안전하락은 이동평균선 단기, 중기, 장기가 거의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이는 것이 한동안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간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상승 혹은 하락 장세가 가속도를 붙여나가면서 세 개의 이평선 간격이 점점 벌어진다. 이거는 추세에 기가 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기 확산과 종반 확산이 약간 다른데 초기 확산은 기세가 있는 상태로 거대한 추세를 만들어낸다. 주가가 급등이나 급락을 한다는 이야기고 이게 종반 확산은 더욱 크게 뻗어나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것이 천장이었고 이후 급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자. 그 다음은 감속 상승, 감속 하락인데 이거는 주식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평선은 간격이 좁아지는 패턴. 보시면 상승 추세에서 세 선의 흐름이 발견됐다면 점차 좁혀지는 거죠. 이거는 추세가 기세를 잃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럴 경우 다음 스테이지로 이행할 가능성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평선이 점차 수렴되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승을 조만간 멈추고 하락장의 입구로 전환될 수 있으니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손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손절 라인을 설정할 때 기본적인 발상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이 있는데 꼭지에 샀어요. 이랬을 때 손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내려와서 못 참고 여기서 손절하는 것은 잘못된 손절 라인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팔았다면 올바른 손절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설명드리자면 일시적으로 하락했더라도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면 손절하지 않고 참는다.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올바른 손절 라인은 추세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팔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라도 빠르게 팔아야 된다. 즉 추세가 완전히 이탈했을 때는 무조건 도망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절에 관해서 책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멈추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앞서 정말 유익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동평균선의 기초 그리고 MACD와 이평선을 결합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 띠를 통해 가격 변동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법, 리스크 분산하는 방법, 트레이딩 실력을 키우기 위한 순서, 이와 같은 아주 알찬 내용들이 꽉 차 있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이동평균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이 정말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주 쉽게 잘 설명된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 아래 이벤트 응모하셔서 꼭 당첨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영상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